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3년간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곧 개막할 NBA와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그리고 미국 축구와 각종 축구 종목 특히나 일본 축구 및 주간 축구 좀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동안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 화살표 따라서 우측 하단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튜브 형님들은 아니 그렇게 뭐 연승이 많은데 어떻게 댓글이 없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거 제가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그 링크 하나 남겨드렸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제 숲TV 방송국 들어가신 다음에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제 모든 연승이 기록되어 있는 이 게시글이 하나 있습니다. 요 게시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게시글에서 아무거나 들어가시면 됩니다. 최근 제가 기록해드렸던 이제 연승 기록들 다 모아놨으니까 아무 링크 들어가시고 당시 날짜들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당시 날렸던 실제 게시글 댓글까지 모두 확인 다 가능하십니다.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댓글을 살 수 있어요. 살 수가 있는데 이 숲TV는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댓글이나 시청자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강조드리겠고요. 실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8번 기록들이라는 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달이었습니다. 주력 12연승까지 포함해서 안성탕면조아님 스포츠 분석 별풍선 최초입니다. 221개 3년 연속 접중기원 10연승 이상 기록을 또 만들어낸 이 유일한 분석 BJ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표 받아보시면서 함께 만들어가 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확인 가능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은 숲TV 또 쪽지함으로 데이터표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간 프리뷰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간 같은 경우에도 벌써 4연승 도전입니다. 9월달은 진짜 주간 속속 인정이 거의 없어요. 주간은 웬만하면 계속 연승이기 때문에 역시나 또 오늘도 꾸준하게 4연승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좀 가장 중요한 오늘 주간 축구 구간입니다. 최근 주간 축구 제가 또 연승 구간을 빡세게 달려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 연승 구간 모두 올킬로 또 만들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주간 축구 잠깐만 좀 보여드리자라고 한다면은 최근 두 번 연속 2연속 올킬을 제가 또 기록해 드리기도 했고요. 최근 주간 축구 7일 중 6일 적중 2일 올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간 축구 3연속 올킬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상당히 또 데이터 괜찮으니까요.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요미우리와 요코하마 경기 첫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코하마 선발 투수 오늘 안드레 잭슨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0승 7패 방어율 2.36점대고요. 요미 선발 투수가 포스터 그리핀입니다. 이번 시즌 6승 1패 방어율 1.1점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포스터 그리핀도 진짜 이번 시즌 꾸준하게만 좀 잘 띄워줬었어도 요미오리에 참 이제 큰 도움이 됐었을 그런 투수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 내구성이 꾸준하지 못했던 게 아쉬웠던 포스터 그리핀이기도 하죠. 그만큼 사실 이렇게 최근에 직전 경기도 요코하마 상대로 4이닝간 4실점 흔들리기도 했고 뭐 전반적으로 요코하마 상대로 나쁜 투수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모르게 이렇게 조금 이제 기복이 있었던 이제 출전에 있어서 기복이 있었던 투수였기 때문에 이 선수의 몸 상태를 우리가 100% 온전하다라고 믿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요코하마 선발 투수 안드레 잭슨 같은 경우에도 요미 상대로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세부적인 사이즈에 비해서 유독 요미만 만났다고 하면은 조금 더 약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요코하마 선발 투수 안드레 잭슨은 홈 경기를 더 못 던지고요. 그리고 요미 선발 투수 포스터 그리핀은 원정 경기를 더 못 던지는 투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쪽 다 오늘 이제 1선발급 투수이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많이들 몰릴 만한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은 드나 다만 이거는 언더 쪽으로 가실 분들은 차라리 승일무를 찍고 고배당을 보시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경기는 이제 많은 득점, 꽤나 이제 뭐 7득점 정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뭐 5대2 이런 스코어들 그런 부분에서 양쪽 다 결론적으로 이제 빠따로 좀 치고 받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배당을 더 많이 받은 특히나 홈팀이 또 이제 타다 친화적인 구장을 쓰는
홈팀이 또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요코하마 역배 보고 싶습니다. 오바 먼저 보겠고 프랜스는 좀 상당히 괜찮다. 꺾일 만한 이제 문제는 없다. 보는데 문제는 이제 배당이 너무 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 아쉬우신 분들은 역배까지 한번 가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신과 주니치 경기입니다. 한신 선발 투수가 오늘 오타케 쿄타로입니다. 이번 시즌 9승 3패, 방어율 2.6점대고요. 주니치 선발 투수가 타카시 히로토입니다. 이번 시즌 7승 10패, 방어율 2.8점대입니다. 와, 근데 타카시도 형들아 진짜 많이 올라왔더라. 얘가 타카시가 형들 이번 시즌 초반에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그 막 방어율 막 0점, 1점 찍고 막 이래놓고 이번 시즌 초반에 너무 안 좋았거든요. 막 방어율 5점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벌써 보니까 2점대까지 다 떨어뜨렸더라고. 그만큼 역시나 타카하시도 갖고 있는 고위값이 훌륭한 투수는 분명하다. 직전 야쿠 상대로도 7이닝간 무실점 기록을 했죠. 그만큼 이제 점점 더 사이즈가 올라오고 있는 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다만 뭐 한신이나 주니치 이 두 팀들의 어떤 우리가 특이점들, 팀의 색깔을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신도 뭐 그렇게 최근에 빠따가 좋은 편도 아니고 반대로 주니치 원정 경기 빠따는 우리가 믿고 볼 수 있는 편은 아니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래도 좀 언더사이즈 경기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이게 양쪽 선발들이 좀 특이점이 하나가 있어. 오늘 한신 선발 투수 오타케 쿄타로도 주니치 상대로 너무 약해요. 상대 방어율이 5점대, 이번 시즌은 5점대고요. 통산적으로도 3점 중반대야. 그만큼 꽤 높습니다. 이제 어쨌든 주니치도 팀 타격을 하는 팀이다 보니까 이런 몰아치기에 좀 능한 선수의 팀들에게 약하다라는 건지 아무튼 약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니 선발 투수 타카시 히로토도 유독 한신 상대로 좀 약해요. 개인 본인 통산 가장 안 좋은 팀이 한신이기도 했습니다. 뭐 그만큼 양쪽 다 어떻게 본다면 양팀 타선들에게 약점이 좀 있는 상황에서 고시행구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좀 아리까리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한신 승 쪽에다가 오바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배당 상관없으신 분들은 주니치 프랜승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언더 사이즈가 나면은 주니치 프랜승은 확정일 거라고 보고 오바 사이즈가 나더라도 주니치가 좀 잘 따라가긴 할 것 같아. 그래서 프랜승에다가 오바 역시나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고요. 굳이 먼저 한 게 보자면 오바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좋았던 이제 경기는 아니었다라는 거. 자, 다음은 지바롯데와 니오넴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바롯데 선발 투수가 오늘 타네이치 아츠키입니다. 이번 시즌 8승 7패, 방어율 2.7점대. 와, 근데 타네이치도 솔직히 이번 시즌 초반에 출발할 때만 놓고 봐도 타네이치 이번 시즌 좀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긴 했거든요. 물론 타네이치도 지바롯데라는 조조마린 구장을 쓰기 때문에 뭐 선발 마운드 홈 경기에서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놓고 봤는데 원정 경기가 너무 안 좋긴 했어. 그래서 얘도 이번 시즌 좀 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이번 시즌 2점대 방어율로 훌륭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어쨌든 타네이치고요. 또 니오넴 선발 투수가 오늘 타츠코타입니다. 이번 시즌 7승 2패, 방어율 2.28점대입니다. 뭐 니오넴의 어떻게 본다면 가장 큰 이번 시즌 수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1위 경쟁을 하고 있고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될 니오넴이긴 하겠습니다만 미래가 창창합니다. 이런 타츠코타라는 어떻게 본다면 신인 투수들도 이번 시즌 정말 좋은 위력을 보여줬던 투수가 있었다라는 거 분명 긍정적이겠고요. 타츠코타가 또 희한한 게 이제 보통 루키 투수들은 원정 경기를 못 던지는 게 정상이긴 한데 이번 시즌 타츠코타의 원정 경기 성적이 방어율이 1점대입니다. 좀 극각대로 좋아지는 모습. 특히나 지바롯데 상대로 이번 시즌 너무 좋았어요. 방어율 1점대 역시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심지어 뭐 한두 경기도 아니야. 4경기 뛰는 동안 방어율이 1점대였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바롯데 사실상 표적 등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타네이치 아치키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가 있고 지바롯데에서도 나름 믿고 내보내는 투수는 맞기는 한데 문제가 니오넴 상대로 좀 약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단조로운 어떤 구종들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니오넴 장타에게 좀 아쉬웠다라는 점에서 니오넴 승리 마행 그리고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세이브랑 소프트뱅크 경기입니다. 오늘 세이브 선발 투수가 타카시 코나입니다. 이번 시즌 8승 7패, 방어율 3점대고요.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도 아리아라 코헤이입니다. 이번 시즌 12승 9패, 방어율 3.2점대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메이저리그를 다녀온 투수 그리고 메이저리그를 진출할 투수 두 선수의 맞대결인데 이번 시즌 두 선수가 모두 다 힘들었죠. 뭐 타카시 코나 같은 경우엔 지난 시즌 너무 안 좋았고 그래도 이번 시즌 복귀해서 나름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은 있었고 근데 내년에 갈 수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이미 갈 거라고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아리아 레오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초반에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그 개막전 때 한번 박살나고 하여튼 너무 안 좋았었는데 벌써 12승 9패까지 팀의 1위를 이끌고 있는 투수임에는 분명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양 팀 다 좋은 선발 투수가 올라오는 건 분명하긴 한데 다만 이 두 선수들도 서로에게 너무나도 약했어요. 특히나 타카시 코나 세이브 선발 투수는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방어율이 4점대, 통산적으로도 굉장히 약했던 투수였고요. 추가적으로 아리아르 코에이는 이번 시즌 소프트뱅크 상대로 무려 방어율이 6점대입니다. 그만큼 세이브 어떤 빠따에게 다소 좀 약점을 띄었던 그런 선수는 분명했다라는 거. 뭐 결론적으로 최근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양쪽 다 언더사이즈의 마운드 경기를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세부적인 어떤 이런 지표들 고려해 보았을 때 그리고 오바 배당이 또 좋아요. 1.8배당이고 세이브도 이번 시즌 타격 좋았고 소프트뱅크도 후반기 타격이 좋았던 그런 걸 고려해 보았을 때 충분히 이거는 오바 쪽으로 한번 우리가 배당 메리트를 이제 챙겨가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바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1위 경쟁 중인 니온은 뭐 소프트뱅크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소프트뱅크 반대를 보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홈팀이고 그리고 이제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경기는 세이브 역배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오바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히로시마와 야쿠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쿠르트 홈팀 선발 투수가 요시무라 코지로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7승 6패, 방어율 3.1점대고요. 히로시마 선발 투수가 모리쇼 헤이입니다. 이번 시즌 7승 7패, 방어율 3.4점대입니다. 모리쇼 헤이는 원정 경기 건드리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리쇼 헤이는 일요일의 남자긴 합니다. 주말에 좀 더 잘 던지는 선수긴 한데 문제가 원정 경기를 너무 못 던집니다. 얘가 홈 경기 방어율이 2점대인데 원정이 6점대예요. 그만큼 원정에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 그러니까 안타를 많이 맞아. 야쿠르트 메이지 진구구장에서 안타 많이 맞는 투수는 재앙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야쿠르트 선발 투수 요시무라 코지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홈 경기에 좀 많이 안 좋아지긴 했어요. 원래 얘가 홈 경기를 잘 던지는 투수인데 이번 시즌 홈 경기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히로시마 상대로 좀 약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7.5긴 6.5긴 합니다만 이 오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야쿠르트가 진다고 하더라도 1점 차이로 겨우 지거나 아니면은 이겨버릴 것 같아요. 또 홈 경기에서 역배를 받았다 보니까 전 이거는 야쿠가 역배를 받은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야쿠르트 프랜승 쪽 보면서 오바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가 또 배당을 많이 받았어요. 역배승 배당 1.9배당대를 받기도 했어. 어떻게 보면 야쿠가 역배를 가장 잘하는 딱 배당들이 있잖아요. 1.9배당대 그리고 2.4배당대 이렇게 또 고려해 보았을 때 저는 역배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한화랑 LG 경기 보도록 할게요. 뭐 어제도 제가 어쨌든 한화 프랜승 쪽 형들한테 권장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LG가 한화 이 원정이 좀 약합니다. 그죠? 그리고 한화라는 팀이 늘 LG라는 팀한테 이런 중요한 게임에서 좀 좋았던 기억들이 좀 있어. 그리고 어쨌든 1, 2위 경쟁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오늘 경기 이번 시리즈에서 한화는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한화가 오늘 경기 지더라도 역시나 크게 지는 일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프랜승 쪽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더 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역배 한번 더 볼게요. 하나 프랜승에다가 언더 봅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오늘 LG 선발 투수가 형들아 토로스트인데 한화 선발 투수가 문동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야 그래 아무리 그래도 문동주랑 토로스트면은 선발 사이즈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동주가 홈 경기를 정말 잘 던집니다. 얘가 이제 9위 몰빵 투수기 때문에 홈 경기를 문동주는 더 잘 던지고 반대로 토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토로스트 좋다 하는데 잠실이 언터처블이야. 아직까지 토로스트도 잠실 구장에서가 좀 언터처블한 모습이지 원정 경기에서는 크게 터지는 경기도 최근에 한번 있기도 했죠. 뭐 그런 것처럼 원정 토로스트는 그렇게까지만 압도적인 그런 느낌은 또 아니다라는 거 형들이 하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은 기아랑 NC 경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기아 선발 투수가 양현종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7승 8패, 방어율 4.7점대고요. NC 선발 투수가 오늘 김노건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2승 4패, 방어율 7점대 기록합니다. 물론 양현종도 홈 경기를 더 못 던지고 김노건도 원정 경기를 더 못 던집니다. 그래서 오바 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기아 때문이야. 기아가 빠따가 진짜 너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이 오바가 정말 좋아 보이는 이제 구간은 분명 하나 저는 오늘 이거 거의 주력급으로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오바긴 하거든요. 근데
기아 빠따 때문에. NC 빠따는 괜찮아요. NC 빠따는 항상 훌륭했는데 기아 빠따가 늘상 문제야. 그러니까 언더가 나면 왠지 NC 프랜슨 같고 기아가 이기면 오바가 동반할 것 같아. 그래서 오바 보면서 기아 승을 같이 좀 볼게요. 이거는 기아가 못 보태면 오바가 못 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기아 승에다가 오바를 한꺼번에 묶을 수 있으면 저는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바 먼저 보고 기아 일반승까지 컨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과 SSG 경기입니다. 오늘 두산 선발 투수가 최승용입니다. 이번 시즌 5승 6패, 방어율 4.4점대. 신세계 선발이 김광현입니다. 이번 시즌 9승 9패, 방어율 4.9점대입니다. 동기부여는 충분하죠. 어쨌든 이제 김광현 같은 경우에도 9승에서 마감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은퇴를 곧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광현도 이럴 때 또 10승 투수 한번 해보는 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있겠죠. 그리고 상대가 또 두산인 만큼 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김광현도 원정을 잘 던집니다. 반대로 최승용도요. 제가 최승용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얘가 포신 페스티벌 회전수나 포신 페스티벌이 정말 좋아요. 그런 선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최승용 선수가 홈경기 선발 등판했을 때 좀 믿고 보는 편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꽤나 언더사이즈한 경기, 점수가 많이 날 경기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언더사이즈 먼저 보면서 두산 프랜슨 신세계가 승리하더라도 저는 1점 차 승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세계 보실 분들은 승일무 한번 참고해 보셔도 도움되실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야구 이렇게 총 8경기 빠르게 짚어드렸고요. 바로 축구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상 오늘의 메인 구간이죠. 오늘 물론 뭐 야구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3연승 구간 보시면은 꾸준하게 주간도 성과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무엇보다도 최근 또 주간 축구가 너무나도 지금 성적이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주간 축구 3연승 올킬도 별풍선 한번 777개 보내보겠습니다. 적중 기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10월까지 연장 2가자잇.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연장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제가 중간 이제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10월에 제 최고 주종목 이제 NBA가 개막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형들이 이제 아르마다 하면 NBA, NBA 하면 아르마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실 겁니다. 그만큼 왠지 아이디가 비슷했어. 나카지마 형님. 그때도 PA였어. 맞아. KA였어. 맞아. 기억해. 아무튼 형들 계속 이어가자고 한다면은 이제 곧 10월 달에 저 또 최고 주종목 NBA가 또 개막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 또 연장하시면은 굉장히 또 뭔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NBA 시즌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뭐 패키지 이런 걸 다 폐지를 하고 하루 패키지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또 패키지가 굉장히 귀해질 겁니다. 제가 요거는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또 패키지 하실 분들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10월 2일부터 그 국내 농구를 일찍 개막하더라고. 원래 이제 국내 농구가 10월 중순에 개막을 하는데 이 올해는 유독 10월 2일 날 좀 빨리 또 개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빠르게 우리가 농구를 즐길 수도 있다. 여러분들 또 열심히 한번 또 재밌게 한번 말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연속 최고 분석 약속드리겠습니다. 믿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축구 주간 3연속 올킬 도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강원 경기도 형들 2시 경기이기 때문에 요거 가실 분들은 빨리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얘들만 2시에 좀 일찍 시작을 해요. 자, 강원이랑 대전 경기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형들. 화면 조정 한 번만 좀 하겠습니다. 코멘트 조정해야 돼서. 자, 강원이랑 대전 경기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홈에서 이번 시즌 절대 지지 않는 팀 강원과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현 시점 전북보다도 홈에서 더 좋은 팀입니다. 현 시점 강원이 홈 경기 무려 15경기가 무패입니다. 10승 5무예요. 그만큼 상당히 홈 경기 잘하는 팀이고 강원입니다. 다만 이제 강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수비수 2명이 이탈하죠. 외국인 선수 1명이랑 국내 선수 1명, 2명이 이탈하게 되고 또 이제 최근에 또 다음 주에 챔스까지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챔스 일정까지 그러니까 조금은 빠듯한 강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원정팀 대전입니다. 우리의 어떻게 본다면 직전 경기 이제 올킬을 또 이끌었던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이 대구와 더불어서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는 팀이지만 동시에 많은 실점도 동반하는 팀 바로 대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전 경기 오바를 형들한테 드렸던 이유기도 하죠. 자, 특히나 대전은 이 진짜 수비에 대한 불안감이 일단 너무나도 뚜렷해요. 이게
득점이 안 나올 때는 있는데 실점은 진짜 꾸준하게 계속 나옵니다. 얘들이 지금 거의 19경기인가? 정말 계속 실점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나 대전이 원정 경기 실점률이 좀 더 심해요. 그리고 그만큼 원정에서의 실점 약세가 너무나도 뚜렷한 팀이 바로 대전이다. 최근에 원정도 9경기 동안 1승밖에 못하기도 했죠. 그런 또 이제 아쉬움도 갖고 있는 대전이기도 합니다.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주민규 선수가 이제 12골을 지금 최근에 넣어주게 되면서 주포입니다. 현재 득점왕 레이스에 또 가담하고 있다라는 거. 요 부분은 대전도 어쨌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또 추가적으로 한 개 더 대전이요. 유독 강원 상대로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강원 원정만 갔다 하면은 꼭 골이 무조건 나왔어. 득점은 무조건 포함이 됐고 그 이후에 무승부를 하든 뭐 패배를 하든 승리를 하든 했다라는 거. 꾸준한 득점력은 강원 원정에서도 보여줬던 게 바로 대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홈 경기에서 절대 지지 않는 팀과 그리고 강원만 만났다 하면은 계속해서 득점을 해줄 수 있는 팀, 바로 대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양득 모두 나올 수 있는 경기 바로 이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겠고요. 양득에다가 뭐 1대1, 뭐 2대1, 2대2 모두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오바 먼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면서 저는 대전 프랜승 조심스럽게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강원 승에다 햄무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무승부에다가 대전 프랜승을 바라보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구간이라고 놓고 봐요. 그리고 오버까지. 오버가 그래도 제일 먼저 보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김천과 포항 경기입니다. 아, 맞다. 그리고 형들 요거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정말 한 주에 정말 뭐 매주 딱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긴 하는데 오늘 주간 축구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듣고 골라갈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보통은 좋아 보이는 걸 좋아 보인다고 얘기는 드리는데 오늘 조합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오늘 조합 같은 경우에는 분석만 듣고 골라가기 좀 어려운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분위기 좋잖아요, 그죠? 2연속 올킬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웬만하면은 그냥 이제 주간 축구 해보실 분들은 데이터를 참여하시는 걸 좀 적극 권장을 드릴게요. 제가 보통 이제 뭐 당연히 표를 팔아야 되는 건 맞긴 한데 보통 이런 얘기를 잘 안 드리긴 하는데 오늘 주간이 좀 조합이 특이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김천과 포항 구간입니다. 홈 경기에서의 어떻게 본다면 강점을 갖고 있고 이 다득점에서의 공격력까지 함께 겸비하고 있는 팀 바로 김천입니다. 뭐 여기에다가 지금 오늘 맞붙게 될 포항에 비해서 이제 챔스를 안 나가기 때문에 워낙에 좀 널널한 이제 그런 게 지금 오늘의 김천이다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제 뭐 좋아요. 일정도 좋고 홈에서 강점도 있고 뭐 다득점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고 직전 전북도 잡고 왔고 다 좋은데 오늘 이제 박태준이 결정한다라는 거. 어쨌든 김천의 이제 근간인 중원에서의 볼 배합들 이런 걸 좀 고려해 보았을 때 볼 배합은 야구고 볼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분산도들 고려해 보았을 때 박태준 결정하는 거는 분명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포항 오늘 원정 포항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 이제 햄무 효자죠. 제가 항상 이제 포항 일반승이나 햄무 잡아드릴 때마다 꾸준하게 지금 적중해주고 있는 이제 포항인데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이에요. 이게 포항처럼 저는 공수 밸런스 좋은 팀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이 팀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 공수 밸런스 가지고 게임하는 팀이고요. 뭐 리그에서도 4위, 안정감도 충분히 좋은 팀이고 심지어 주포 이호재도 벌써 13골 터트려주면서 득점왕 레이스도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양쪽 다 김천도 물론 득점의 가능성이 충분한 팀이고 포항 같은 경우에도 밸런스가 좋은 팀이다 보니까 양 팀 다 모두 또 득점이 가능할 만한 그런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게 포항이 김천 상대로 좀 많이 약해요. 최근에 김천 상대로 5연패에 들어가기도 하고 있고 심지어 김천만 만났다고 하면은 골을 좀 많이 먹힙니다. 실점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 경기는 김천 쪽 보면서 오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요거 햄무 한번 노려봐도 될 것 같아. 2대1 스코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형들 그거 아세요? 제가 최근에 형들한테 분석하면서 이거 2대1 보입니다 하면은 그 2대1 스코어가 나는 경우가 정말 많았었어. 그것도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대구랑 울산 경기입니다. 조합 보니까 제가 생각도 못한 건데 뭔가 좋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조합이 좀 특이해요. 좀 특이하게 발송이 돼가지고 아무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믿고 그냥 베팅하시면 됩니다, 형들. 아시겠죠? 오늘 뭐 받았을 때 좀 조합 좀 특이한 이상한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근에 워낙 또 좋으니까 성적이 그냥 믿고 그대로 똑같이 베팅하시면 됩니다. 자, 대구랑 울산 경기입니다. 직전 경기 대전에게 이제 패배했던 대구예요. 제가 그때 대구 오바를 형들한테 잡아드렸을 정도로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공격력만큼은 진짜 분명합니다. 이게 세징야 선수가 뭐 지금 몇 경기 연속인지 모르겠어.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 기록하고 있죠. 또 최근에 이제 대구가 기록했던 3경기 동안 득점이 무려 7득점. 반대로 실점도 5실점. 그러니까 그만큼 전반적으로 얘들은 경기만 했다 하면은 어쨌든 많은 득점을 끌고 오고 많은 실점을 끌고 오는 팀이 또 이제 대구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요, 수비보다는 맞불로 경기를 놓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울산 원정 경기력이 워낙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득점을 일단은 뭔가 이제 의학 죽이고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경기다. 또 이제 원정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원정 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게 지금 아마 이 공격력일 거예요. 그러니까 직전 경기도 승점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문제가 공격 패턴이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득점이 너무 안 나와. 이게 신태용식 축구입니다. 다들 그때 우리 겪어봤잖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에서 월드컵에서도 겪어봤다시피 졸라 뭐랄까 공격 형태가 굉장히 단조로워. 그만큼 그러니까 좀 읽기 쉬운 그런 이제 공격력이 많이 나오기는 하죠. 그만큼 공격력의 부재가 분명한 상황은 맞다라는 거. 울산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울산이 원정 경기에서 이제 성적도 많이 최근에 떨어진 모습들이기 때문에 또 원정은 실점률도 큰 편이라서 대구가 저는 일단은 오늘 골은 분명히 넣고 시작을 할 것 같아. 즉 울산이 오늘 경기 대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수비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구의 한 골은 저는 분명하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울산은 최소 2골 이상은 넣어야 대구를 잡아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역대 통산 울산이 대구에게 정말 강했어요. 정말 강하기도 했고 꾸준하게 득점력도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이 경기도 양득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 울산은 지금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어쩌면 대구가 화력으로 또 승리를 거둘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5 오바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역배까지도 한번 대구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 역배 프렌 그리고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과 전북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겁니다. 왜 전북이 역배인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도 사실 전북이 역배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물론 전북성을 벗어난 원정 경기가 전북이 약하기 때문에 또 서울이 홈 경기를 잘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다만 전북이 서울 상대로 정말 강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북이 역배를 받았다. 좀 의아했다라는 거. 심지어 서울은 곧 이제 또 저기도 또 가야 돼요. 챔스도 또 가야 되는 다음 주에. 전북은 챔스도 안 가도 돼. 그래서 일정도 전북은 오늘 풀 스쿼드 돌릴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전북이 오늘 좀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 먼저 듭니다. 자, 일단 서울 먼저 볼게요. 서울이 일단 직전 광주전에서 3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올킬을 이끌었던 여기 보시면 서울 오바 여기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 따라서 여기 이게 이제 전반에 한 골도 안 났어요. 근데 후반에 막판에 3골 몰아치면서 올킬을 만들어줬던 우리의 이제 서울 오바였는데 그만큼 이제 서울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득점 경기. 그러니까 서울의 공격 패턴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골이 나올 수 있어요. 얘들은 1선, 2선, 3선까지도 모두 다 골잡이들이라서 대부분의 이제 많은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갖고 있는 그런 팀이다. 어쨌든 감독도 훌륭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전체적으로 일단은 서울이 오늘도 이제 뭐 득점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어. 얘들이 오늘 뎁스가 좀 얇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이제 다음 주에 챔스를 또 가기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로테이션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 그 김기동 감독의 특성이죠. 로테이션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은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원정팀 전북 같은 경우에도 직전 김천에게 잡히게 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누구나 봤던 전북 승을 이제 부러뜨렸는데 제가 그때 형들한테 전북 쳐다도 안 봐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K리그였다. 어쨌든 K리그에서 몰리는 경기들은 꼭 부러지기 마련이다라는 거 항상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죠. 어쨌든 오늘 전북은 승리하게 되면은 우승입니다. 우승 확정이라서 뭐 일단은 동기부여는 분명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가 오늘 또 가장 중요한 거 별표입니다. 서울 킬러가 한 명 있죠. 바로 송민규입니다. 서울만 만났다 하면은 뭐 항상
골을 터트려줬던 서울킬러 송민규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이번 시즌 최고 득점왕 전진우랑 그다음에 콤파뇽까지 뭐 공격 라인업은 화려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전반적으로 오늘 저는 이 경기는 충분히 많은 득점을 전북이 이제 해줄 수 있는 멀티 득점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북이 이제 챔스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도 경기 일정도 좀 앞서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북이 서울 원정에서 강했습니다. 현재 지금 원정 3연승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꾸준하게 득점력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전북 프랜승 한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북 프랜승에다가 역배 보도록 하겠고 언더오바가 이제 서울이 한 골 넣어주면 오바예요. 2대1인데 서울이 한 골도 못 넣어주면 2대0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본 축구입니다. XX헌님 마치다 별풍선 그리고 오카야마 221개 경기 적중 들어가 기원. 보도록 할게요. 우리 XX 형님 또 이번 주도 또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발송해 드렸고, 자 마치다랑 오카야마 경기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일본 축구 또는 주간 축구 통틀어서 가장 어렵게 봤던 경기예요. 유일하게 이제 별표 반개가 나왔던 경기였는데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다가 승리하면 오버 사이즈가 좀 더 높아요. 그런 상황이고 오카야마가 승리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언더가 가장 높은데 이유가 마치다가 얼마나 골을 넣어줄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가능성일 것 같아. 마치다가 홈 경기가 굉장히 좋은 팀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챔스 때문에 일정이 좀 이제 빡빡하긴 합니다. 일정이 좀 타이트해서 남아 있습니다. KA 형님 하셔도 돼요. 좀 빡빡해가지고. 이게 마치다가 오늘 풀 라인업 과연 전체적인 이제 주전들을 다 쓸지도 일단 의문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제 뭐 두 골 넣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바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또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마치다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있을 이 챔스가 좀 가장 변수일 것 같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오카야마도 원정 경기에서 득점력이 좋은 팀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을 때는 2대1 스코어가 이 경기 가장 합리적인 구간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전에 마치다 보실 분들은 햄무 쪽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고배당으로 쓰시길 K1072님 권장드리겠고요. 별풍선 1000개 일단 뭐 적중 기원. 2대1이니까 마치다 승에다가 햄무 그 다음에 오바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치다가 두 골을 넣어줄 수가 있을지 이게 좀 의문점인 경기긴 합니다. 우리 KA 형님도 확인되셨습니다. 데이터 빠르게 보내드리겠고요. 저 형들 선착순 이벤트는 하나 삭제할게요. 1000개 이벤트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퀵비 한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나고야랑 가시마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상 오늘 뭐 가장 치열할 만한 그런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나고야와 이 가시마의 경기인데 이게 나고야가 이번 시즌 원래 나고야란 팀의 이제 전술은 실리적인 경기 운영이거든요. 근데 유독 나고야가 이번 시즌 홈 경기가 너무 약해. 원래 나고야 홈 경기는 늪축구에다가 어느 정도 한 골 넣으면 잠궈버리고 약간 이런 느낌의 늪축구를 보여주는데 유독 이번 시즌 들어와가지고 홈 경기에서 최근에 부진하는 모습 6경기 동안 승리가 한 번밖에 없기도 해요. 그만큼 좀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맞붙게 될 가시마가 요즘 경기를 너무 잘합니다. 뭐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도 한 골 먼저 먹히고 바로 내지 3골 넣게 되면서 또 셀에서 오사카를 상대로 승리하기도 했고 다만 이제 가시마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홈 경기를 정말 잘하긴 하는데 원정 경기가 살짝 약하긴 합니다. 그리고 가시마가 나고야를 상대로 역대 통상 굉장히 강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나고야가 가시마를 만나면은 무득점 경기가 너무 많았어. 그 말은 이 경기 0대0 아니면 0대1 가시마 승 요렇게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언더 쪽으로 그러니까 주력 쓰실 분들은 언더 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 저는 이거는 고배당 쓰실 분들은 무 아니면 햄무를 보험 쳐가지고 두 개를 같이 끌고 가시면 좋을 만한 게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무승부나 햄무 보도록 하겠고요. 심지어 배당도 둘 다 좋더라고 이 햄무 라인이. 그리고 언더 결론적으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간바 오사카랑 니가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꼴찌 팀과 물론 간바 오사카도 지금 현재 리그 9위로 뭐 이렇게 중위권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제가 생각할 때 일본 축구에서 가장 경기 잘하는 저는 네 팀만 딱 상위 네 팀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히로시마 뒤에 프리베드릴 히로시마 두 번째로는 그래도 폼이 좀 올라오고 있는 비셀고베 세 번째로는 아까 전에 프리베드렸던 가시마 그리고 간바 오사카라고 봐요. 그만큼 간바 오사카가 이번 시즌에 어쨌든 이제 뭐 감독의 어떤 성향에
비례해서 공격적인 팀으로 바뀌었고 초반에 너무 흔들렸어. 초반에 수비가 안 됐기 때문에 승점을 너무 깎아먹은 게 문제긴 했지만 어쨌든 좋은 공격력으로 계속해서 리그 4연승을 달려주고 있다. 최근에 5경기 동안에도 무려 이제 13골이 나왔기 때문에 경기당 평균 거의 뭐 한 2.6득점, 8득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상당히 역시나 공격력에 있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맞붙게 될 원정팀 니가타가요. 현 시점 J리그에서 내놓으라는 가장 공격 안 되는 팀이죠. 그러니까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승리하는 경우에도 승리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가 골을 못 넣어서 승리를 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직전 나고야 경기처럼 빵 대 빵이 나왔는데 나고야처럼 골을 못 넣어가지고 승점 1점을 어거지로 이제 쑤셔 먹히는 경우가 아니면은 사실 득점하기 어렵고 특히나 니가타 원정 경기는 홈 경기보다 더 안 좋기 때문에 득점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현재 지금 4경기 연속 골이 없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늘 간바 오사카를 상대로 너무나도 약했던 팀이었다. 얘들이 지금 원정 경기도 8연패에 들어가 있고 최근에 니가타가 간바 오사카를 상대로 20경기 치르는 동안 1승밖에 없어요. 그만큼 상대적인 상성도 많이 약하다라는 거. 뭐 간바 오사카가 너무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일반승에다가 마인승에다가 이제 언더까지. 왜냐면 오바가 나려면 간바 오사카가 3골을 넣어야 돼요. 니가타가 득점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언더까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고배당 쓰실 분들은 뭐 간바 오사카 마인까지도 한번 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자, 그러면 도쿄베르디랑 우라와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 득점 안 되는 두 팀입니다. 우라와 지금 원정 경기 큰일 났습니다. 원정에서 득점이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원정 경기 득점력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인 우라와겠고 도쿄베르디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 득점력이 평균 0.6점골 기록해줄 정도로 홈에서 득점이 아예 안 되는 팀입니다. 자, 다만 직전 경기였죠. 도쿄베르디가 직전 홈 경기에서 무려 4골을 쏟아부었던 적이 있어. 오카야마를 상대로. 근데 오카야마가 그거는 이제 수비가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우라와는 수비가 안 되는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쿄베르디가 어쨌든 직전 홈 경기에서 4골을 퍼부었기 때문에 제가 직전 비셀고베전에서도 말씀드렸죠. 도쿄베르디가 이번 시즌에 니가타랑 둘이 투톱이야. 득점 안 되는 투톱인데 어쨌든 4골을 넣었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앞으로 4경기 동안은 골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직전 비셀고베전도 어쨌든 무득점. 오늘 경기도 제가 볼 때 1득점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득점 이상 하기는. 그래서 요 경기 저는 비기거나 아니면 도쿄베르디가 어거지로 한 골 넣고 이기거나 나올 것 같아요. 즉 언더 쪽 보면서 도쿄베르디 프랜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도 괜찮아요. 쓰실 분들은. 자, 그러면 후쿠오카와 히로시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가 조금 아리까리했던 이유가 뭐냐면 히로시마가 지금 원정 경기에서 너무 잘합니다. 제가 직전 경기도 우리 히로시마 뭡니까? 프랜승 끌고 가서 또 올킬을 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히로시마 원정 경기가 지금 역대 J리그에서 가장 낮은 수치의 실점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히로시마가 이번 시즌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원정 경기는 더 수비력이 짠내나는 팀이 현재 지금 히로시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얘들 둘이 맞붙었다고 하면은 이제 무승부 기록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히로시마가 원정 경기에서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뭐 전체적으로 양쪽 다 그렇게 뭐 득점이 막 화려하게 막 빵빵 터지는 그런 느낌들도 분명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언더 쪽 보면서 히로시마의 1대0 아니면 2대0 승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도요. 뭐 최근에 이제 J리그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홈 경기를 못하는 팀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언더 이렇게 보고 히로시마 일반승 아니면 햄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셀고베랑 시미즈 오늘 마지막 일본 축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비셀고베랑 시미즈 경기인데 요거는 제가 직전 경기 시미즈 교토상가 원정 경기에서도 형들한테 역배를 한번 잡아드린 적이 있죠. 누구나 다 교토상가 쪽으로 다 몰릴 때 제가 시미즈 역배 형들한테 한번 권장을 드렸는데 이유가 분명합니다. 시미즈가 최근 원정 경기 4경기 연속 클리시트예요. 너무 잘합니다. 원정에서 수비력이 너무 좋고 공수 밸런스가 일단 훌륭한 팀이기도 해.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고요. 뭐 반면에서 비셀고베 같은 경우에도 못하는 경우는 아니죠. 홈 경기에서 계속해서 좋은 성과 내주고 있는 그런 팀도 분명하기도 하고 또 보면은 비셀고베가 최근 홈 경기에서 3경기 연속 클리시트이기도 합니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던 이 경기 누가 한쪽 승리하더라도 한 골 넣고 이길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그런 경기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양쪽 사이즈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클린시트가 한 팀이 딱 깨져야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시미즈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비설고베가 최근 경기력이 많이 올라온,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간바 오사카, 가시마, 히로시마, 그리고 마지막 비셀고베까지 최근에 J리그에서 경기력 좋은 팀들을 이렇게 4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비셀고베 승리 햄무, 그 다음에 언더까지 보겠습니다. 언더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자, 요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고요. 와, 근데 형들아, 이거 히로시마나 비셀고베 둘 중에 한 팀 오늘 안 줄 것 같긴 하거든요. 느낌상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형들이 알아서 잘 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 중에 한 팀은. 자, 요까지 보고 오늘 일단은 유튜브 영상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숲TV 여러분들께서도 제 추천수 빨리 눌러주시고 전체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으니까 이렇게 또 주간 3연속 올킬 함께 참여해 보실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또 친구 추가하시거나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또 이제 축구가 많기 때문에 뭐 구독자 유튜브 게시판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 테니까 많이 또 구독이랑 그 다음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오늘 프리뷰는 끝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